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숫자가 6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가 법 개정을 통한 세종시 수정을 공식화하면서 정치권의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9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시험의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수험생들은 수리 영역은 조금 쉽고 외국어 영역은 좀 어려웠다는 반응입니다. 사회부 최승진 기자입니다. 201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큰 사건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수능은 수학은 어렵고요. 나머지는 그냥 물리 같은 것도 어렵고 나머지는 다 평균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보다는 쉬웠다면서도 외국어 영역은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다고 말합니다. 입시 전문가들도 외국어 영역이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외국어 영역은 심경 추론 문제가 빠지고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문제가 7문항이 출제돼 난이도가 올라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어 영역도 비문학과 기술, 언어 제재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된 것으로 입시 기관들은 분석했습니다. 수리 영역은 모의평가는 물론 지난해 수능 때보다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수능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6월이나 9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게 출제가 돼서 수험생에 따라서 최상위권은 좀 쉽게 느꼈을 것 같고 중하위권은 지난해보다 좀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수리 영역이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지만 여전히 문제가 어려워 수험생 간 점수 차이가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육과 기술부에서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올해 수학능력시험은 신종플루 영향으로 2천여 명의 수험생들이 분리된 곳에서 시험을 받고 결시율도 예년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201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오늘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수능 시험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올해 수능에 응시한 67만여 명 중 발열 검사를 통해 신종플루 확진이나 의심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2,800여 명. 이들은 오늘 전국 고사장에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별도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고사장에서는 학생들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 분리 시험실에 가습기를 설치하고 온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수험생들은 혹시라도 신종플루에 걸릴까 마스크로 중무장한 채 시험을 치렀고 후배들도 마스크를 쓰고 선배들을 응원하는 이색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유난히 마음고생을 겪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 걱정했는데요. 별 다른 일 없고 그냥 끝까지 잘 끝난 것 같아서. 이러한 가운데 신종플루의 영향 때문인지 수능 시험 응시율도 4년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수능 시험 1교시 응시자를 집계한 결과 94.2%의 응시율을 보여 결시율이 예년에 비해 다소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박재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오늘 현재 세종시법은 법 자체가 족쇄가 되고 있다면서 손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출석해서 세종시법의 당초 목적인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가 균형 발전, 해당적 발전 등 세 가지를 위해서 세종시법을 손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그간의 원안 추진 약속을 깨버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종플루 사망 사례가 오늘 하루에만 12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신종플루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숫자가 6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진 기자입니다. 신종플루 사망자 발생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0건이 넘는 사망 사례가 새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역학 조사 결과 12건이 신종플루 사망으로 추가 확인돼 신종플루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기존 52명에서 6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사망자 12명 가운데 3명은 고위험군이 아니었고 나머지 9명은 고령이거나 만성 질환을 앓았던 고위험군 환자였습니다. 비고위험군 가운데 수도권 거주 6세 남아는 지난 6일 증상이 처음 나타났고 이틀 만인 8일 타미플루가 투약됐지만 투약 당일 숨을 거뒀습니다. 대책본부는 이 남아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탤런트 이광기 씨의 아들 석규군으로 추정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39살 여성과 충청권의 56살 여성도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비고위험군 사망자로 분류됐습니다. 고위험군 사망자 가운데 충청권의 18세 소녀는 지난 2일 증상을 보여 바로 다음 날인 3일 타미플루를 투약했지만 역시 투약 당일 그러니까 증상을 보인 지 불과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발생한 신종플루 사망자 64명 가운데 비고위험군은 전체의 17%인 11명으로 비고위험군 사망자 비중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 이희진입니다. 법무부는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나 외국인 고급 인력, 고령의 재외교포 등에게 복수 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남자는 병역을 이행하거나 여자는 22살 전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귀화 요건과 관련해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고급 인력의 경우에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정현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경영상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해임 절차의 위법성이 있고 해임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한 측면이 인정된다며 해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까지 명백한 위법성은 없어서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2%에서 동결했습니다. 정부 재정 지출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정영철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9달째 2%에서 묶이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4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성태 총재는 4분기에도 우리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분기와 3분기보다는 정도가 크게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등 세계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재정 효과도 시들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재정 지출을 대부분 상반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어찌 보면 재정에서 오는 경기 촉진 효과는 우리가 좀 빨리 왔다고 볼 수 있고 우리는 4분기 이후에는 많이 약해집니다. 이에 따라 지금의 경기 불씨를 받아줄 민간 경기가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향후 경기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1분기까지 우리 경기 상황을 지켜본 후 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빠르게 번지고 있는 신종플루도 우리 경제의 복병으로 지목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부 자료를 통해 지금 같은 강도의 신종플루가 올 겨울 내내 지속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국세청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사들여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사업자 81명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기획세무조사를 벌여서 74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조사 결과 탈루 수법이나 규모로 봐서 범칙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1명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국세청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탈세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와 처벌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90%를 넘어선 것은 환율과 유가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경제 구조가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정부는 또 올해에는 유가 하락과 대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교역량 감소 등으로 무역 의존도가 83% 내외 수준으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92.3%로 20%대인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58%와 비교해도 매우 높았습니다.
서양 일부 국가들에서 매년 11월 11일은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1918년 바로 이날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기 때문인데요.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에 맞춰 프랑스, 영국, 벨기에 등 당시 전쟁 관련 국가들이 일제히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먼저 프랑스로 함께 가보시죠. 프랑스에서 열린 1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1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정상이 프랑스 종전기념 행사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eides zu bewahren und zu schützen. Vive la France, vive l'Allemagne, vive l'amitié franco-allemande. 이날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한 왕족과 브라운 총리가 참여한 가운데 대성당에서 종전기념식이 거행됐는데요. 빅벤 시계가 11시를 알리자 거리에서는 일제히 묵념도 울렸습니다. 한편 벨기에에서는 전쟁 후 평화의 상징이 된 마을 예페르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이날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브라질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국토의 3분의 1 가까이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는 이 지역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수력발전소의 송전선이 이상을 일으켰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이타이푸댐은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로 브라질 전력의 20%와 파라과이 전력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한 병원에 누워있는 20대 청년 아반토. 며칠 전 이 청년은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실려왔는데요. 수술 후 그의 뱃속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금속들이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로 일하는 이 청년은 재미삼아 지난 2월부터 이런 것들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La piedra tampoco, la piedra también he comido, piedra chiquita como maíz, de eso también. 의료진은 이 청년에게 정신장애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경기도 지방에 비가 시작돼서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 늦게 서해안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과 주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8.8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